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에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법사위에선 여러 법안이 강행 처리가 됐는데요. 또 고성, 막말, 그야말로 정말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25만 원 민생기업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타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위원장을 향해서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택 의원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사과는 의사 없습니다. 자, 송 국장님, 우리 국민이 저런 이제 볼썽사나운 장면들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를 말이죠.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원회 제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청래라고 하는 개인적인 정치인에서 찾아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네, 사법 위기에서 찾고 오히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이 지금 법사위뿐이 아니고 그 가방위에서 그 일어났던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네. 이런 문제나 아니면 본회의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회의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이 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없었으면은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다른 법사위에서 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걸 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검사 4명을 또 차례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사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네. 1명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위기가 없었어도 이런 국회가 됐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 국장님이 네. 가령 의사라면은 네. 이 환자에 대해서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근본 병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네. 아니면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위기가 어떤 결론이 나든지 결론. 예, 이게 1심 판결 적어도. 그렇죠. 적어도 네. 1심 판결에서 유죄냐 무죄냐 예. 지금 물론 재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기준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론이 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이 탄핵까지 몰고 가지 않을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양당 간의 양당 간의 결론이 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 법사위나 아니면 가방위를 그때 그렇게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네. 원래 이제 여당 몫인데 네.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이 있었으면 이런 거 안 열리겠죠. 네. 그럼 이게 모든 게 저는 시발점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위기고 사법 위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나중에 뭐 무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무죄를 받으면은 그것이 이제 여권의 책임이 되겠죠. 네. 검찰이나 책임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그 시발점은 사법 위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장래가 다소 진정이 되자 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 공방 듣고 오겠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라는 식으로 다시 그냥 일방적으로 종교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정청래 위원장은 느닷없이 대통령을 끌어들이죠. 글쎄 뭐 수없이 얘기해도 네. 의미가 없는 거라서 대단히 공허한데 대통령 끌어들일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네. 여기서. 그러니까 예. 자꾸만 이거를 상대를 적대시하고 네. 적대를 넘어서 적개심을 갖게 만들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출발을 안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스스로 확진 편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저기 의원 하셨던 분 계십니다만 네. 저는 뭐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치판에 있어 봤지만 네. 근데 그렇지 않고야 굳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굳이 거기서 대통령 얘기 꺼내면 또 더 예민해지고 말이지 이럴 텐데 네. 그리고 빌런이란 말도 언론에 나온 얘기는 합니다만 굳이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네. 점잖게 하면 말이죠. 이런 단어 안 쓰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 똑바로 하시라고 얘기하든지. 네. 근데 우리 집 국회는 어디 품격이 없더라고요. 뭐 여야 다 떠나서. 네. 그 옛날에 소설도 안 봅니까? 얼마나 조선시대 좋은 소설도 많아요. 그 양반들 얼마나 멋있게 정치합니까? 동인서인 남인 노론소론들도. 네. 우린 그런 멋이 없더라고요. 지금 여의도에서 권력서열 1위가 국회의장입니까? 법사위원장입니까? 국회의장이죠. 어쨌든. 국회의장이니까. 근데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 네. 보도량도 제일 많고. 네. 글쎄 모르겠어요. 말씀 나온 김에 저렇게 말을 자꾸 해야 보도가 되고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이래서 그러는 건 아닌지. 네. 그래야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또 지지를 받고. 네. 그럼 또 당내에서 더 위상이 공고해지고 공천도 유리해지고 뭐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이클을 지켜가는 게 아닌지. 그래서 뭐 저희 추론이니까 뭐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